코로나19 초저금리 시대죠. 부동산에도 주식에도 아직 투자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딱히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나,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고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고.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오래된 비밀, 이정일 지음.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라. 눈먼 망아지가 원앙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 이번에도 혹시 잘된 일인가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컨설팅을 받으면서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난번 그 시험에 떨어져 절망했는데도 다행이라고 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겉보기에 불운처럼 보이는 일도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과 감정의 관계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감정, 나쁜 일에는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너무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좋은 운을 불러들이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성 친구의 결별 통보는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은 세상과 단절할 정도로 본인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좋은 관광지로 여행이라도 가면 부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못나 보여 스스로 무능력자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은 무조건 축하받을 일이며 좌천은 곧장 사직서 제출로 연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매뉴얼처럼 똑같이 반응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운의 과학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진실을 하나 말해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행운을 만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만큼 어렵답니다. 앞서 예를 든 고정관념의 세계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시련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기회입니다. 악연을 떠나보내는 기회가 될 때도 있지요. 해고나 실직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창업과 전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재충전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요. 빠른 승진이 마냥 부러운 일이기만 할까요? 빠른 승진은 빠른 퇴사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세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만들고 결국 추락의 빌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통념대로 기계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행운이 불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불운이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와 추녀가 함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보니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 서 있기에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행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미녀를 집 안으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니 누더기를 걸친 추녀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재차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추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인은 당장 꺼지라며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추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간 여자는 제 언니랍니다. 우리 자매는 언제나 함께 다니지요. 제가 쫓겨나면 언니도 함께 이 집을 떠날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름의 두 자매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행복은 불행 뒤에 숨어서 오고 불행은 행복 뒤에 숨어서 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겉으로 불운처럼 보이지만 대박의 행운을 안겨주는 일은 너무나 많지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느냐며 절망하는 동안 불운 속에 숨겨진 행운은 달아나 버릴 뿐입니다. 반면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지금은 마음껏 누리되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한 행운으로 만들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행운이 미소를 짓지요. 그때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행복한 당신이 행운의 주인이니까요. 행운의 법칙, 행운과 불행은 함께 온다. (100%) 정확한 역학은 없다. 짙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 주역. 얼마 전에 점집에 갔었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을 팔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굿을 권하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잘 나가고 있고 집만 팔리면 되는데 기분이 영 찜찜해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단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을 이따금 만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앞날에 불운이 펼쳐진다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일 수도 회색빛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날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은 달라지겠죠. 제가 운 컨설턴트로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100% 정확하고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는 역학의 기법은 없습니다. 운명학의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의 예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은 동양과 서양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각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와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동양의 역학은 잘 알려진 대로 사주명리, 자미두수, 기문둔갑, 육효 등 일반인에게 비교적 친숙한 것부터 전혀 생소한 이름의 역학까지 수십 가지를 헤아립니다. 서양의 역학도 고전 점성술, 심리 점성술, 베딕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요. 이런 동서양의 역학들은 각각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동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원, 철학, 기법, 해석법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학이 한 가지 운의 데이터를 놓고 동일한 예측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동서양의 여러 역학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적용한 경험에 따르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운명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을 통해 내린 운명의 예측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예로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직업은 의사와 점술가 뿐이라고 했을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돌팔이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저의 경우는 동양의 역학 가운데 3-4가지 방법, 서양의 역학 가운데 2가지 방법을 두루 활용해서 운의 데이터를 뽑아봅니다. 이처럼 5-6가지 역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나오는 각각의 결론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인 것들을 추출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상과 성명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답니다. 물론 한두 가지 기법에서만 나타나는 예측 결과도 있지만 대개는 단편적인 경향성만 보여주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를 뿌릴 듯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지만 곧바로 구름이 걷히는 형국일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신탁을 받으러 신전에 가듯이 절대 예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전문가의 조언과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지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의 법칙과 기술을 잘 익힌다면 당신의 그릇에 행운을 가득 채우는데 활용할 수 있답니다. 행운의 법칙, 절대 예언에만 매달리지 마라. 상대에게서 나를 보는 인연법. 남을 이기려면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 여시 춘추. 요즘 저와 개인적으로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제가 왜 이 사람과 엉켰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적으로 볼 때 이 사람과 저의 관계가 어떤가요? 실제로 이 사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P씨가 S씨의 생년월일을 손에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내준 S씨의 생일은 전에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그때 S씨의 생일을 내민 또 다른 고객은 S씨가 믿을만하고 인성도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함께 많은 일을 하려 하는데 관계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를 한번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 껄끄러운 사람이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S씨의 생일을 들고 온 두 사람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 이외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당신의 틀로 해석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의 나를 내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타인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도 반응하는 나에 따라 각각 몇 가지 유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토록 얄밉게 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인연운을 살펴볼 때 궁합에 따라 대하는 방법과 전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당신이 기울여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스스로의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운의 관점에서 볼 때 악연이라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악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연법상 악연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자리한 그를 미워하는 나를 치유함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고 내면의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반드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고 바로 그 모습을 싫은 상대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도 당신의 행운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외되었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용서하며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면 당신의 아군으로 변모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던 나도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내 안의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